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도 더듬고 늘 이렇게 하는 주작의 OSTV 9화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군요. 할아버지 대머리, 아버지 대머리, 자식을 낳는다면 대머리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슬픈 멘트하는 주작입니다. OSTV 오늘은 김명민이 주연하는 개과천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개과천선 1, 2화를 보고 저는 처음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명민이 연기하는 김석주 변호사는 그 이전에 그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터맨 바이러스에서 강마의 연기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강마에는 자기를 철두철고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반해 그가 보여주는 그 인간적인 모습은 매우 좀 정떨 정도로 좀 그렇죠. 뭐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좀 없으신 캐릭터였습니다. 그가 김명민 이번에 선택한 개과천선도 비슷합니다. 그가 보여준 김석주 변호사는 자기 일에서는 거의 완벽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미가 거의 없는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그가 일에서 맨 처음 맡은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을 한 이들의 배상권에 대해서 그 피해자 측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될 일본 회사의 변호를 맡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한 재벌 2세를 변호한 모습을 보여서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의 악마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가 2화 마지막에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정체모를 괴한의 습격에 의해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그는 3화에선 기억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반전이라 합니다. 그는 6인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다른 환자들의 고충을 듣고 보험사나 의사 혹은 병원을 대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줍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통쾌함과 더불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고충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해주는 부분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을 잃은 것과 달리 법률적 지식이나 그 변호사의 능력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부분은 향후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가 워낙 유능한 변호사인 탓에 그가 맡았던 다른 소송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체 가능하지만 극 중에서 그 중요한 게 여겨지는 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그 소송에서 그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불구하고 소설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퍼즐 맞추기에 묘미를 줍니다. 마치 기억을 잃은 그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야 하는가 동시에 아주 어려운 임무를,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거를 해결될 상황은 본 시리즈의 어떤 그런 첩보물의 어떤 그런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물론 본 시리즈처럼 어떤 액션씬이나 숨겨진 음모를 파헤친 장면은 거의 없지만 그거에 약간 슬로우 버전 혹은 드라마 버전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하는 미스터리한 상황에 놓인과 동시에 1화 마지막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장관 내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장관이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때문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자신의 로펌에 어떤 불이익을 끼칠까봐 하는 그 차영호 대표의 모습을 향후 그가 악의에 돌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화로 넘어가 볼까요? 4화에서 개과천선은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화 마지막에 태진 전자로부터 회의를 갖게 되고 당장 해결을 내야 될 김석주 변호사는 그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하면서 고객을 화나게 만들고 차영호 대표를 몹시 곤란하게 만듭니다. 시청자들을, 저를 비롯한 아마 어떤 시청자들은 그가 4화 초반에 사건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죠. 사실 이게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잃고 이제 일에 복귀한 사람이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요즘 시청의 제왕 개꽁에서 보여주는 그 시청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수준에 비교하겠죠. 그런데 4화에서 김석주는 고뇌합니다.
1, 2화에서 인간미 전혀 없던 별로 느낄 수 없던 거는 3화에서 인간미를 조금 보여주고 4화에서는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기억을 되찾는 상황도 스트레스인데 당장 회사의 존립과 한 그룹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맡은 탓에 그는 매우 난감해하고 흔들리고 고민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김영민의 연기는 그 1, 2화에서 보였던 너무나 완벽한 인간미가 없었던 캐릭터와 상반이 돼서 너무나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시청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죠. 새삼 김명민의 명연기를 맛볼 수 있는 화였습니다. 그가 결국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과거의 한 토막을 기억해내고 그 한 토막이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가 자신의 행적을 몇 년간 행적을 조사해서 결국 태진그룹의 비자금을 알게 돼서 사건을 해결하는 부분에 이르면 매우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꽤 설득있게 스토리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김석주 변호사가 로펌에서 하는 일은 매우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이번 태진그룹 인수권 같은 경우 경영권에 둘러싼 그 싸움 같은 경우도 비자금이 그 키워드로 작용하죠. 비자금이면 말 그대로 정의롭지 못한 떳떳지 못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관리했던 김석주 변호사가 정의로운 인물일까요? 김석주 변호사는 앞으로 5화에서 이지훈 변호사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듣게 될 그 예고편에서 나오게 됩니다. 4화 마지막에 김석주 변호사는 경찰서를 나오다가 자신이 변호한 재벌 2세 때문에 결국 그 재벌 2세를 살해한 여배우와 마주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여배우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의 기억을 모두 잃은 김석주 변호사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침을 뱉고 적개심을 표현하는지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개과천선을 보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걔가 1, 2화를 보고 저는 식상하다 생각했고 김명민 연기에 대해서 그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3, 4화를 보면서 제 자신을 잘못 판단했고 좀 더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신들 선물도 그랬지만 1, 2화에서는 별다른 재미가 느낄 수 없습니다. 허나 1, 2화에서 스토리를 깔아놓고 3화부터 반전을 주고 그 이후로 계속 이야기를 보태나가고 실마리를 주고 풀어나고 반전을 거는 그런 이야기적 구성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개과천선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1, 2화에서 어떤 전형적인 드라마의 모습을 보였다면 3화에서 기억을 잃은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거대한 사건과 음모와 마주치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이야기 구성과 어떤 김명민의 그 멋진 연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작진과 김명민 씨에게 사과드린 바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분명히 개과천선 볼만한 드라마고 김명민 씨의 연기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상 OSTV 9화였습니다. 개과천선, 저는 앞으로도 더욱 기대하고 이 드라마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개과천선 드라마 보여준 것처럼 반전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